빅머니 섹터 서치 장봉수 아펙스 에셋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 운송장비와 의약품 업종이 상승하는데 운송장비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IT와 음식료품 업종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업종은 최근에 연일 상승을 했어요. 오늘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어떤 섹터를 짚어볼까요? 네, 저는 운수장비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 흐름을 보면 장 후반부로 올수록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긴 한데 이 섹터 자체는 전반에 걸쳐서 상승 흐름을 유지 중인 것만 해도 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점 기준으로 현대차가 오늘 4.9%까지 상승을 했고 기아차는 3.8%,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6.1%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일단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5월 29일 날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이제 7월인데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추세 상승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등장으로 인해서 결국 주주가치 방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지배구조 교통 정리가 된 이후에 어떤 현대차그룹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현대차의 어떤 기업 경쟁력과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최근 5년간 1년도 빠짐없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점이 사실이고 그리고 2013년도에 9.5%대였던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4.7% 정도로 일단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한 대당 노동 투입 시간이 26.8시간인데 포드나 GM 그리고 도요타보다도 많은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이 지배구조 개편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어떤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지난해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때와 마찬가지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각종 기대감으로 인해서 당장은 박스권 흐름 이상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가 된 시점 이후 7월 부근에 오게 되면 이익 실현을 하는 관점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적 개선이 있지 않는 한 7월 그 이슈가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매월 초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지표가 또 나오는데 오늘 사실 미국에서 현대차의 판매가 뭐 늘었다 이런 얘기를 인용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판매인 것 같아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거 잘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전년 대비 11%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기아차는 2.5%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하락세가 굉장히 짙은데요. 비금속, 포스코 캠텍이 최근 들어서 계속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비금속 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주고요. 오락문화, 화학 이런 업종이 하락세를 주도하는 반면에 제약과 운송장비 쪽이 상승을 하는데 표면적으로 운송장비 오르니까 뭐 현대차의 그 겹불 효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가 그렇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섹터 안에서 뭐 헤더 파워웨이, 중앙오션 HLB 이런 종목이 오르네요. 코스닥의 섹터는 어떤 걸 볼까요? 네, 일단 오늘 큰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 섹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연초에 이 바이오 섹터 주도 장세가 펼쳐진 이후에 끊어질 듯 불안한 어떤 조정이 거친 이후에 또다시 주도 업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추세 상승이 유지되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넥신과 안트로젠을 중심으로 상승 속도가 확대되는 모습 자체가 매우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일단 섹터가 부각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곧 있을 미국의 암학회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IT와 전기차 섹터에서는 연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라든지
이제 여름에 열리는 베를린 IFA 가전박람회 이슈가 되듯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이 대형 학회가 가지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학회가 다음 주 하반기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추세가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어떤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하고, 일단 이 바이오 섹터는 다시금 조정이 어느 정도 오긴 오더라도 여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난 1999년에 IT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가 IT였다면 이번에는 바이오인데 아직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고, 따라서 기존 보유자의 경우에는 수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는, 즉 좀 더 홀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신규 접근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높게 해서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오 버블을 좀 더 향유해 보자라는 의견 주고 계십니다. 현재 구간에서 흔들린 듯 하지만 계속해서 또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섹터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의 공략 섹터는 어떤 종목일지 제시를 해주시죠. 네, 내일은 이제 중국 관련 섹터 중에 하나인데 유통 중에서도 면세점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입니다. 일단 화장품과 엔터 업종보다는 조금 그 강도가 덜하지만 결국 그들과 개를 같이 할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주들이 최근 부각된 이후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말고 긍정적인 심리를 조금 더 연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달 말에 면세점 2월 매출 동향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4.1%의 매출 확대를 2월 달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실적과 합산을 했을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에 약 24.5% 정도 매출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수치 자체가 면세점 전성기 때 매출에게는 비할 바는 못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통계 수치 자체가 돌아선다는 그 자체 판단의 어떤 무게감을 좀 실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타 업종인 화장품과 엔터 업종과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건 상회하건 관계없이 이런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2분기 이후에 특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자체가 이 섹터를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 수급 관점에서도 봤을 때는 최근 약 한 달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우호적이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신라나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 가운데 면세점 실적의 체질 변화 하반기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대표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